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차유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디콜루터라는 논문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에서 실제 텍스트가 가지는 인베딩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들어가기 앞서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트로덕션, 메소드, 실험, 결론 순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란 매트릭 러닝 방법론 중 하나로 기준이 되는 데이터, 그 왼쪽 위의 그림에서 검은점으로 표시된 앵커를 바탕으로 각각 포지티브, 네거티브 간의 거리를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앵커를 기준으로 포지티브 샘플은 가깝게, 네거티브 샘플은 멀게 학습을 시켜서 오른쪽 그림의 결과처럼 포지티브는 앵커와 가깝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비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비전에서는 대부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방법론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그 이미지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각 이미지에 대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의 그 증강 기법을 적용한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로 활용을 하고 증강된 포지티브 샘플을 제외한 위의 그림처럼 이제 앵커가 고양이가 됐을 때 강아지, 다람쥐, 토끼, 말 같은 나머지 이미지를 모두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따라서 이미지 분야에선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는데 실제로 이미지 특성상 위의 그림처럼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앵커가 가진 레이블의 정보가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컬러를 없애거나 크랍이나 리사이즈를 하더라도 원래 이 고양이의 본질은 그대로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분야와는 달리 어그멘테이션의 방법론이 비교적 제한적인데요. 위의 그림의 예시를 보시다시피 어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앵커가 가진 레이블 정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This is the best movie I never seen이라는 게 간단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리플레이스를 하거나 딜리트나 인설트를 했을 때 원본의 의미가 퇴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적용하기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활용을 해서 센텐스 인베딩 분야에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가 많은데 하지만 결국에 좋은 센텐스 인베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대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레이블 데이터에 따라 대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간단한 방법을 통해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전 분야에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방법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인코더와 풀러를 이제 앵커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각각 공유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각각의 인베딩에 대해서 각각의 벡터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메소드에서 이제 앵커와 포지티브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버래핑 뷰, 그 다음에 어드저선십 뷰, 이제 섭섬 뷰가 있는데 각각 하나의 배치는 일단 배치 사이즈만큼의 문서로 구성이 되고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앵커와 일부가 겹치게 구성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앵커와 겹치지 않으면서 인접한 문장으로 구성을 하거나 앵커 내에 존재하는 문장으로 구성을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제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앵커에 다수의 포지티브 샘플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수집을 하고
이렇게 각각 포지티브 샘플이 나온 다음에 각각의 인베딩을 구해서 그 모든 인베딩의 평균을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포지티브 샘플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다수의 포지티브 샘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실험을 했을 때 포지티브 샘플, 여러 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사용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앵커, 여러 개의 앵커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텍스트 특성상 결국 이제 하나의 다큐멘트에서 여러 개의 문장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앵커를 생성할 수 있고, 이제 같은 다큐멘트의 다른 앵커 포지티브 샘플을 하드 네거티브 샘플, 즉 이제 그 같은 문서에 있지만 다른 앵커의 포지티브 샘플을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을 해서 모델에게 어려운 정보를 주입을 시킨다거나 이제 아예 다른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에 이제 앵커 포지티브 샘플을 이지 네거티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 포지티브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수식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각각 앵커와 포지티브의 비율을 뽑을 때 베타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베타 또한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P 앵커와 P 포지티브 둘 다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을 가지게 되고, 일단 왼쪽에 그 식에서 이제 P 앵커가 나왔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대의 길이 512와 32를 뺀 480을 곱하고 거기다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길이를 더해줌으로써 이제 앵커의 길이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구해진 앵커의 길이와 실제 본문의 길이 차이를 뺨으로써 실제 SI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구하게 되고, 위에서 구해진 앵커의 실제 길이만큼을 SI 스타트에 더해줌으로써 이제 마지막 토큰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SI는 이제 D 차원의 벡터를 가지는 L 앵커의 수만큼의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L 포지티브 또한 이제 왼쪽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아주 간단한 로스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습시킬 때 토탈 로스는 L 컨트리스티브 러닝의 로스와 MLM 버트 계열의 모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MLM 로스를 사용을 했고, 그 두 개를 더한 토탈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밑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계열의 언어 모델보다 일단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의 맨 밑에 이제 디클루터 스몰과 베이스는 각각 디스틸 로버타와 로버타 베이스를 백본 모델로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즉 자신의 하나의 문서에서 앵커와 네거티브를 구해서 그걸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활용을 해서 센텐스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과 함께 사용했을 때 거의 이제 실제로 정답이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센텐스 인베딩의 퀄리티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과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 인베딩의 텍스트 분야에서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텍스트 분야에서 활용이 어려운 컨트리스티브 러닝의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샘플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